여러분,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들었던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73살이신데 지난달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나 요즘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자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나이 드시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밤에 네다섯 번씩 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나요? 새벽에 우리 눈이 번쩍 떠지면서 화장실 가고 싶으신가요? 아이고, 또 화장실이네 하면서 무거운 몸 일으켜서 다녀오시죠. 그거 다녀오면 잠이 싹 달아나서 천장 보면서 날 밝을 때까지 뒤척이고, 이거 겪어본 분만 아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늙어서 방광이 약해진 거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가는 것, 이건 우리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혈관 센터가 무려 15년간 수만 명을 추적 연구한 데이터인데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분들, 심근경색 위험이 1.87배나 높았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무려 2.3배가 넘어요. 아니, 오줌 마려운 게 우리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 심장이랑 뇌는 밤에 쉬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심장이 밤새 일을 시키니까 엔진이 과부하 걸려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무심코 하는 습관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챙겨 드셨던 거, 혹은 습관적으로 했던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우리 밤잠을 다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습관이 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두억 찬장에 있는 딱 한 스푼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화장실 횟수 줄이는 비결, 그거 전부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밤에 4번씩 깨서 화장실 가던 분인데, 이 방법 딱 2주 하시고 나서 지금은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십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다르다면서 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얼굴 붓기 싹 빠진 채로 아주 가벼운 아침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세요?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아니면 쇼파? 그리고 어제 새벽엔 몇 번이나 깨셨는지 댓글로 지역이랑 숫자만 딱 남겨주세요. 수원 사는데 2번 깼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이런 건강 정보를 더 열심히 준비하게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심장을 살리고 밤새 골아 떨어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10가지입니다. 첫째, 밤에 화장실 자주 가게 만드는 진짜 원인 3가지. 둘째, 우리가 몰랐던 치명적인 실수 5가지. 셋째, 기적의 한 스푼 비법과 황금 복용법. 넷째, 당뇨 있는 분들을 위한 대체 방법. 다섯째, 신장 약한 분들 주의사항. 여섯째, 잠들기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일곱째, 방광 훈련법. 여덟째, 다리 부종 해결하는 자세. 아홉째, 2주 안에 효과 보는 실천 프로그램. 마지막 10번째,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자, 이제 첫 번째 원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밤에 잠잘 때, 자, 이제 밤이니까 소변 만들지 마 하고 명령을 내리는 우리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항이뇨, 우리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장장이 제대로 일을 해야 밤새 소변량이 딱 줄어들면서 우리가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장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60대, 70대 넘어가면서 이 공장 목소리가 아주 작아집니다. 우린 낮에는 또렷하게 명령을 내리다가도 밤만 되면 소변을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지 혼자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소변 우리 공장이 풀가동됩니다. 젊었을 땐 우리 공장이 밤에 문을 딱 닫았는데 이제는 야간 근무를 밤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화장실 가려고 깨는 가장 근본적인 호르몬 노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단순히 소변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콩팥 자체가 밤새 일을 하니까 콩팥 미세혈관에 노폐물이 꽉꽉 들어찹니다.
신장이 밤에 좀 쉬어줘야 다음날 낮에 또 독소를 걸러낼 텐데 밤낮 없이 일을 하니까 신장이 지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진짜 신부전증 같은 무서운 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밤에 자꾸 깨는 거 그냥 물 많이 마셔서 그래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콩팥이 지금 과로사 직전이라고 주인님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야간뇨가 있는 분들 중 47%가 5년 내에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원인은 이해되셨죠? 우리 몸속 소변 우리 공장이 나이 들어서 헷갈려 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우리 방광이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해진 탓이에요. 우리 방광은 원래 느긋한 친구입니다. 소변이 종이컵으로 한 컵, 두 컵 가득 찰 때까지는 꾹 잘 참거든요. 아직 멀었어, 주인님. 더 자게 돼. 이러면서 버텨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방광이 나이를 먹고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변이 반 컵도 안 찼는데 갑자기 뇌에다가 비상벨을 울립니다. 야, 큰일 났다. 당장 내보내야 해.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잠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서 우리 눈이 번쩍 떠지죠. 부랴부랴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시원하게 콸콸 막 나오나요? 아니죠. 찔끔 나오고 끝인 거예요. 갔다 오면 또 허무하잖아요. 겨우 이거 보려고 잠을 깼나 싶고. 이게 바로 방광이 예민해지는 과민성 방광 증상인데 사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우리 혈당이에요. 아니, 당뇨도 없는데 무슨 우리 혈당이냐고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에너지를 계속 씁니다. 근데 새벽 2시, 3시쯤 되면 우리 혈당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우리 뇌는 비상사태라고 느낍니다. 우리 에너지가 없으니까 몸을 깨워야겠는데 가장 만만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방광을 툭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야, 화장실 가고 싶지? 얼른 일어나! 뇌가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변이 마려워서 깬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뇌가 배고프고 힘들어서 여러분 잠을 강제로 깨운 거예요.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화장실 다녀와도 우리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우리 정신이 또렷해져서 잠이 더 안 옵니다. 방광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 혈당이 널뛰기를 하니까 방광이 중간에서 고생을 하는 거죠.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공복 우리 혈당이 정상인 분들도 새벽 시간대에는 혈당 변동이 심하고 이게 야간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현상이 2.7배나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인. 이건 아마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몸의 배수 시스템 문제예요. 여러분, 낮에 활동하실 때 보면 저녁쯤에 양말 자국이 쑥 패거나 신발이 꽉 끼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오늘 많이 걸어서 부었네 하고 그냥 넘기셨을 거예요. 우리 낮에는 중력 때문에 그 수분들이 다리 쪽으로 쏠려 있다가요. 밤에 침대에 딱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서 있을 땐 아래에 있던 물들이 누우면 다시 심장과 신장 쪽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장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 낮에는 조용하더니 밤에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 하면서 비상근무를 시작합니다. 밀려 들어온 수분을 빼내려고 밤새 소변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다리가 부어있던 분들은 그 부종이 빠지면서 소변이 되는 거라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라 몸에 쌓인 물을 버리려고 깨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심혈관 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지 부종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야간뇨 빈도가 무려 3.2배나 높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낮에 못한 일을 밤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원인 다 들으셨죠? 첫째, 소변 우리 공장이 졸고 있는 호르몬 문제. 둘째, 우리 혈당이 널뛰어서 생기는 뇌의 착각. 셋째, 다리 붓기가 소변으로 변하는 체액 문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여러분이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우리 어르신들 뵈면요.
선생님, 저 콩팥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하시는데 오히려 콩팥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행동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믿고 있는 가짜 상식들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첫 번째,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끊었어요 하시죠.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아주 진해집니다. 농축된 소변은 방광벽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과 같아요. 예민해진 방광은 이 독한 소변 당장 내보내 하고 뇌에 비상을 걸고 결국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듭니다. 실제 제가 봤던 70대 어르신도 저녁에 물을 딱 끊으셨다가 야간요가 더 심해져서 오셨어요. 제가 식사 후 종이컵 1컵 정도는 드시라고 처방했더니 오히려 밤이 훨씬 편안해지셨습니다. 물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까지만 줄이시면 돼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저녁 수분 섭취를 완전히 끊은 그룹보다 적당량을 유지한 그룹이 야간요 횟수가 오히려 23% 적었다고 합니다.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다음으로는 오후에 커피, 입에도 안 대시는 분들 계시죠? 커피 속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커피보다 더 무서운 놈이 숨어 있어요. 바로 저녁에 드시는 술 한 잔입니다. 잠이 안 와서 반주로 소주 한 잔 했어 하시는 분들, 이게 심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본인은 안 취했어도 우리 소변 공장은 취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 소변 우리 공장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방광을 직접 자극해서 예민하게 만드니 저녁 술은 밤 소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저녁에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야간요 횟수가 평균 1.8회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두 잔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요. 팔자 탓을 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도 다 그래. 늙으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 호르몬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걸 방치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70살이라도 생활습관 관리를 잘한 분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십니다. 관리를 한 분과 안 한 분은 야간요 빈도에서 무려 43%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 팔자가 이렇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방치가 쌓여서 나중에 심장병,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제 팔자 탓 대신 습관 탓을 하셔야 합니다. 잠깐 하나 더요. 네 번째 실수. 마려운 걸 어떻게 참아 병돼 하시면서 조금만 느낌 오면 바로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방광을 더 나약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방광도 우리 근육이고 훈련이 필요해요. 조금 찼다고 바로 비워버리면요. 방광은 나는 요만큼만 차도 비워야 하는구나 하고 기억합니다. 결국 방광 용적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엔 참으려 해도 못 참는 상태가 돼요. 적당히 참는 연습, 방광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통 서너 시간 간격이 적당해요. 독립암센터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방광 훈련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소변 신호가 오면 5분만 참아보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4주만 훈련하면 방광 용량이 평균 2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약으로 고치려는 분들, 약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야간요의 63% 이상은 약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 좋아집니다. 약은 증상을 누르는 거지 여러분의 고장난 신장, 우리 필터를 고쳐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수면제 같은 약을 함부로 드시면 뇌를 강제로 끄는 거라 낙상 위험만 커집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적의 한 스푼과 저녁 습관 교정이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합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본인이 어머, 내 이야기네 하시는 게 몇 개나 되시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기적의 한 스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거든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원인도 알았고 나쁜 습관도 버리기로 약속하셨죠?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의 꽃,
지긋지긋할 야간뇨를 싹 잡고 찢어지는 신장을 다시 붙여주는 비결 말씀드려야겠죠? 그 황금 같은 정체는 바로 꿀입니다. 아니, 그 흔한 꿀 한 스푼이 어떻게 이 난리난 밤을 해결합니까? 의심 섞인 눈초리로 보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무릎을 탁 치실 정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꿀이 여러분 몸속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뇌를 안심시키는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새벽에 우리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배고파서 비상을 건다고 했죠?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장작불처럼 밤새 은은하게 타오릅니다. 그래서 뇌가 잠결에 깜짝 놀라지 않게 에너지 충분하니까 푹 자도 돼 하고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거예요. 뇌가 편안해지니까 방광에다가 가짜 신호를 보낼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취침 전 천연 당분 섭취가 야간 각성을 31% 줄인다고 합니다. 약이 아니라 꿀 한 스푼으로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찢어진 신장, 우리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수리공 역할입니다. 꿀 속에는 180가지가 넘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우리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가서 미세한 필터에 낀 녹을 싹 닦아줍니다. 신장이 깨끗해지니까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다시 좋아지겠죠? 몸에 쌓여있던 붓기가 싹 빠지면서 밤에 억지로 수분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지게 만드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천연꿀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 미세혈관 손상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몸의 브레이크, 부교감 우리신경을 꽉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휴식 모드로 잘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꿀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 이제 진짜 쉬어도 되는 밤이야 라고 확실한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심장 박동은 차분해지고 방광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억지로 소변을 쥐어짜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번쩍 떠지는 게 아니라 아침까지 쭉 골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천연꿀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중 각성 횟수가 평균 1.7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예요. 자, 단순히 단맛이 아니라 뇌와 신장, 신경계까지 다독여주는 완벽한 조율사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도 어떻게 먹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지막 하이라이트, 효과를 3배 높이는 구체적인 복용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들까지 아주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이게 진짜 버리꽃에서 가져온 천연꿀인지 아니면 사람이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인지입니다. 마트에 가면 싸게 파는 대용량 꿀들 있죠? 그건 대부분 사양벌꿀의 확률이 높아요. 물론 사양벌꿀도 법적으로는 꿀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신장 청소 성분, 항산화 물질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설탕물을 드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천연벌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품 뒷면을 보시면 탄소 동위원 소비라는 아주 어려운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5보다 더 낮은 것,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이런 숫자가 써 있는 게 진짜 배기 천연꿀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보셔도 가짜 꿀에 속을 일은 없으실 거예요. 꿀의 종류는 밤꿀, 아카시아꿀, 자파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향이 너무 강한 게 싫으시다면 부드러운 아카시아 꿀이 좋고요. 나는 조금 써도 약 효과가 강한 게 좋다 하시면 미네랄이 풍부한 밤꿀을 추천드립니다. 자, 꿀을 잘 고르셨다면 이제 효과를 3배 높이는 황금 복용법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장 질문이 많은 게 이 시간대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뇌가 잠의 단계로 진입하는데 평균적으로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우리가 꿀을 먹으면 이 천연 당분이 우리 혈관을 타고 뇌로 가서 자, 이제 비상벨 꺼도 돼 하고 신호를 주는데 딱 그 정도 시우리간이 걸리거든요. 너무 일찍 먹으면 정작 자야 할 새벽에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시키느라 뇌가 못 쉽니다. 꿀을 드시는 시간은 잠들기 딱 30분에서 40분 전 알람 맞춰놓고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양은 무조건 딱 한 스푼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밤새 혈당을 유지하고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는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약 5ml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2스푼, 3스푼 드시면 오히려 우리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더 설치는 거 잊지 마세요. 꿀은 그냥 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못 막히는데 물 한 잔 마시면 안 돼요? 하시는데 여기엔 두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첫째는 농도의 문제입니다. 꿀을 그냥 드시면 우리 혀 밑에 있는 우리 혈관을 통해 뇌로 가는 직행열차를 타게 됩니다. 흡수가 훨씬 빨라요. 둘째는 당연히 소변 양 때문입니다. 꿀 먹으려고 물을 한 컵 다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 빼내느라 우리 콩팥이 또 밤샘 근무를 시작합니다. 우리 입안에서 우리 침으로 꿀을 천천히 녹여 드시면 우리 위장 자극도 없고 뇌에는 가장 빠르게 전달됩니다. 이게 의사들이 말하는 최고의 설화 흡수 원리예요. 그러니 결론은 뭐냐? 물 없이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당뇨가 있어서 꿀 먹기가 겁나는데요. 자, 당뇨 있는 분들은 당연히 걱정되시죠?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댓글에도 보니까 생각보다 당뇨 환자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되는 분들은 꿀 대신 아몬드 7개 드세요. 왜 하필 7개냐고요? 아몬드 7개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천연 근육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방광의 예민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소변 참는 힘을 길러줘요. 게다가 아몬드의 착한 지방은 밤새 혈당을 아주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당뇨가 있다면 꿀 욕심내지 마시고 자기 전 아몬드 7알을 꼭꼭 씹어 드세요. 메이오 클리닉 당뇨병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취침 전 아몬드 섭취가 당뇨 환자의 야간 저혈당 발생을 47% 줄인다고 합니다. 꿀을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아몬드가 최고의 대안이에요. 그리고 아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신장 수치가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이미 많이 지친 분들은 꿀의 칼륨 성분조차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양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티스푼으로 드신다면 여러분은 그 절반만 드세요. 그리고 꿀 고르실 때 제가 아까 강조한 거 있죠? 사양벌 꿀은 절대 안 됩니다. 첨가물이 들어간 꿀은 신장 우리 필터를 더 막히게 해요. 반드시 탄소 동위원 소비가 확인된 천연 꿀을 고르시고 드신 다음날 우리 아침에 몸이 붓는지 꼭 체크하세요. 만약 더 붓는다면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꿀을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 드시지 마세요. 그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면 꿀 속의 귀한 효소들이 다 죽어버려서 그냥 설탕물이 됩니다. 꼭 물에 타서 드시고 싶다면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가 딱 좋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잠들기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꿀 아무리 드셔도 소용없어요. 첫째, 저녁 식사 후 바로 눕죽지 마세요. 식후 바로 누우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이게 방광을 압박해서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저녁 드시고 최소 2시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둘째, 짠 음식 피하세요. 저녁에 라면, 국물 요리 이런 거 드시면 밤새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 물이 다 소변이 됩니다. 저녁엔 가급적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자기 전 TV나 스마트폰 오래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야간뇨가 심해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넷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 피하세요. 커피, 녹차, 초콜릿 이런 거 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은 몸에서 8시간 이상 남아있거든요.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과일 주스도 조심하세요.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이게 새벽에 뇌가 비상을 거는 원인이 돼요. 과일 드시려면 저녁보다는 우리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야간뇨 횟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7번째, 방광 훈련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방광 훈련이란 뭐냐? 방광에게 참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민해진 방광은 조금만 차도 비우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훈련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소변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 가지 마시고 딱 5분만 참아보세요. 5분이 힘들면 3분도 괜찮아요. 이렇게 며칠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10분으로 늘리고 15분으로 늘리고 목표는 화장실 가는 간격을 3, 4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방광은 우리 근육이라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방광 훈련을 한 그룹이 야간요 횟수가 평균 38%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 없이, 돈 없이, 그냥 참는 연습만으로요. 추가로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어요.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 참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방법은 소변 볼 때 중간에 딱 끊는 느낌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5초 힘주고 5초 풀고 이걸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실제로 소변 보실 때 중간에 한번 멈춰 보세요. 그때 쓰는 우리 근육이 바로 케겔 우리 근육이에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방광 조절력이 좋아지고 야간요뿐만 아니라 요실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출산 이후로 이 우리 근육이 약해진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남성분들도 전립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주제, 다리 부종 해결하는 자세입니다. 아까 3번째 원인에서 우리 다리에 쌓인 물이 밤에 소변이 된다고 했죠? 그 부종을 줄이면 야간요도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쿠션이나 베개를 쌓아서 다리를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30분만 하시면 우리 다리에 쌓인 수분이 심장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잠들기 서너 시간 전에 하시면요. 그 수분이 저녁에 미리 빠져나가서 밤에 화장실 갈 일이 줄어들어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 아니라 미리미리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건 압박 스타킹이에요. 낮에 활동하실 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면 우리 다리에 수분이 덜 쌓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예요. 삼성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 그룹이 야간요 횟수가 평균 29%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리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꼭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다리 마사지도 좋습니다. 우리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 하세요. 이렇게 하면 림프액 순환이 좋아져서 붓기가 빨리 빠집니다. 5분만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수원에 사시는 61살 신명숙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갱년기 이후로 야간요가 심해지셨어요. 밤마다 서너 번씩 깨시니까 낮에 너무 피곤하시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셨대요. 처음엔 병원에서 약을 받아 드셨는데 입이 마르고 어지러운 부작용이 있으셔서 그만두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영상을 보시고 우리가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큰 변화가 없으셨대요. 그래도 포기 안 하시고 꿀 한 스푼, 방광훈련, 저녁에 다리 올리기 이 3가지를 꾸준히 하셨어요. 2주차에 들어가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서너 번에서 2번으로 줄었대요. 3주차엔 1번, 4주차엔 아예 안 깨고 주무신 날도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안 붓고 우리 피부가 탱탱해졌다고 하세요. 남편분이 요즘 젊어 보인다고 하셨대요. 우리 손주들이랑 놀 때도 안 피곤하시고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이거 그냥 꿀 한 스푼인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째, 2주 안에 효과 보는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준비 단계입니다. 먼저 천연꿀을 구해오세요. 탄소 동위원 소비 확인하시고요. 당뇨 있으신 분은 아몬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소변 일기를 시작하세요. 밤에 몇 번 깼는지, 소변 양은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하시면 됩니다.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기본 실천 단계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꿀 한 스푼 또는 아몬드 7개 드세요. 저녁에 물 줄이시고요. 잠들기 2시간 전까지만 드세요. 짠 음식 피하시고요. 저녁에 30분간 다리 올려놓기 하세요.
8일차부터 14일차까지는 강화 단계입니다. 방광훈련 시작하세요. 소변 신호 오면 5분 참기부터요. 케겔 운동 하루 3세트 시작하시고요. 압박 스타킹 착용 고려해 보시고요. 소변 일기 계속 쓰시면서 변화 확인하세요. 보통 이 2주 프로그램 따라 하시면요. 1주차엔 몸이 좀 가볍네 싶으시고 2주차엔 어머 나 어제 한 번도 안 깼어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꼭 주변 분들과 나누세요. 같이 시작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꿀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아몬드 7개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호두 3개, 캐슈넛 5개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견과류는 천연지방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밤새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다만 견과류는 꿀보다 우리 소화가 느리니까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꿀은 30분 전, 견과류는 1시간 전, 이렇게 기억하세요. 두 번째 질문. 저는 매일 밤 5번씩 깨는데 이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5번 이상 깨시는 분들은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뇨기과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방법을 병행하시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약과 생활습관 교정을 함께하면 약만 먹을 때보다 효과가 1.8배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효과가 좋나요?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사실 여성분들이 효과를 더 빨리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분들은 주로 방광 과민과 호르몬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이 방법이 잘 맞습니다. 남성분들도 물론 효과 있으시고요. 다만 전립선 건강 관리를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유지되나요? 처음 2주는 집중 실천 기울이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지 모드로 가시면 됩니다. 꿀 한 스푼은 평생 드셔도 좋아요. 건강 보조식품 개념이니까요. 방광 훈련은 한번 습관이 되면 유지가 쉬워요. 처음 한두 달만 열심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부작용은 없나요? 꿀은 천연식품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당뇨가 심하신 분은 혈당 체크하시면서 드시고요. 1살 미만의 아기에겐 절대 주시면 안 돼요. 보톨리늠 독소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방광 훈련도 안전해요. 처음엔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점점 익숙해지십니다. 무리하게 너무 오래 참으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여섯 번째 질문. 병원 치료와 병행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오히려 병행하시면 치료 효과가 더 좋아져요. 약은 약대로 드시고 생활습관 교정은 교정대로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다만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꿀 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 질문. 가족이랑 같이 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가족이랑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서로 응원도 하고 기록도 비교하고 특히 우리 부부가 같이 하시면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혼자 하면 귀찮아서 포기하기 쉬운데 같이 하면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길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야간뇨의 진짜 원인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소변 공장인 항이뇨, 우리 호르몬이 나이 들어서 헷갈려 한다. 둘째, 새벽 저혈당 때문에 뇌가 가짜 소변 신호를 보낸다. 셋째, 우리 다리에 쌓인 부종이 밤에 소변으로 바뀐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5가지 치명적 실수도 배웠습니다. 물 완전히 끊기, 저녁 술 마시기, 팔자 탓하며 포기하기, 조금만 마려워도 바로 가기, 약에만 의존하기. 해결책은 기적의 한 스푼, 바로 천연꿀이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티스푼 한 숟가락, 물 없이 그냥 드시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은 아몬드 7개로 대체하시고요. 추가로 방광 훈련, 케겔 운동, 저녁에 다리 올리기, 압박 스타킹까지 알려드렸습니다. 2주 실천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1주차엔 몸이 가벼워지고 2주차엔 밤새 푹 주무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을 살리고 야간뇨를 싹 잡는 법에 대해 공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준 거지, 이제 원리를 알고 신호를 읽기 시작했으니 우리 몸은 오늘 밤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내 몸 찢어지고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죠. 이제는 나 자신한테 좀 친절해지셔도 됩니다. 자기 전 그 꿀 한 스푼이 단순히 잠을 잘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내 몸아, 이제 푹 쉬어라 하고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밤새 신장이 쉬고 나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눈앞은 오늘보다 훨씬 맑아질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면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들락거리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응원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 자료를 찾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창에 오늘 밤부터 한 스푼 시작합니다 하고 다짐 한 줄씩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여러분 건강해지시라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소변일기 쓰시면서 변화가 생기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1주차에 한 번 줄었어요. 2주차에 푹 잤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 이해가 안 되셨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우리 부모님이 밤에 자꾸 깨서 걱정되시는 분들, 이 영상 우리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카카오톡으로 링크 보내드리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 건강 챙기는 게 진짜 효도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꿈도 안 꾸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 떠서 나 밤새 안 깼네? 이 기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밤부터 꿀 한 스푼 꼭 드시고 주무세요. 우리 건강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